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도 미국 주식 시황이랑 테슬라 그리고 차이나 전기차 뉴스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주식이 크게는 어제 엊그제 급락을 해서 그렇게 크게 하락하진 않았는데 그냥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나 그냥 지지부진한 흐름이었고요. 중국 증시가 조금 크게 올랐네요. 근데 급락한 거에 비해서 진짜 크게 다시 또 반등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맵을 보시면은 주요 주식들은 다 거의 다 파란불이었는데 애플이랑 테슬라가 역시나 두 개가 중국 익스포저가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중국에서 많은 활약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실적도 둘 다 안 좋기 때문에 애플이랑 테슬라가 또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ETF들 있잖아요. 차이나 전기차, 코덱스, 미국 S&P 500 TR, 그 다음에 나스닥 100,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미국 테크 탑 10, 인도 니프티 50, 주요 이렇게 주식들이 그냥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차전은 오늘 플러스를 기록했네요. 그래서 차전은 지금도 장이 안 좋다고 하는데 잘 버텨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TQQQ나 속슬도 오늘은 상승을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이나 전기차 구성 종목들이 요즘 흐름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오르고 있다. 그래서 보면은 주식들이 이제는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지금 상황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지금 업황이 안 좋다 하지만 이제는 바닥을 찍고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바닥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때 주식이 싸니까 천천히 모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미국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황이 중요하죠. 지금 보면 올해 연준이 금리 인하 없으면 뉴욕 증시 폭락 이렇게 나오면서 내년 하드랜딩 이렇게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물가에 이런 바뀐 점도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올해 금리 인하가 단 한 차례밖에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매크로라고 하죠. 큰 거시적인 경제 예상을 하지 마라, 이거 맞출 수도 없다, 그냥 꾸준히 주식이 싸지면 매수하고 그 다음에 오르면은 수익을 즐기고 이렇게 하셔야지, 이게 내가 매크로를 맞춰서 이 방향으로 갈 거야 해서 이거에 투자하는 건 아니다. 떨어질 거에 보고 이거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금리 인하를 맞출 수도 없고 우리가 금리 인상을 맞출 수도 없다. 그냥 다만 예상은 할 뿐이지, 그냥 투자에는 참고만 할 뿐이지 이거를 맹목적으로 믿고 투자는 안 한다, 저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면은 미국은 지금 성장과 고용, 그러니까 미국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고물가에 살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지표로만 보면은, 이 나오는 경제 지표로만 보면은 미국이 엄청나게 지금 경제가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달러가 이렇게 지금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환율은 오르고, 그다음에 미국은 나홀로 뜨거우니까 이제 금리 인하가 또 이제 쏙 들어갔죠. 그다음에 제가 매번 말했다시피 그 3%에서 금리,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3%에서 2%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게 쉽지가 않다, 오래 걸릴 것이다. 그래서 미 연준에서도 이게 오래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분간은 고금리가 또 계속 길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세계는 또 다시 고금리의 고통으로 더 길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나라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금리를 안 올리고 이렇게 있다가 계속 환율로 지금 폭격을 맞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환 노출 ETF 투자하셔라, 미국 주식 투자하시고, 그 다음에 웬만하면은 원화 자산을 최소한으로 남겨놓고 달러랑 이런 걸로 모아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달러나 다른 해외 자산으로 모아 놓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린 게, 다 이제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달러보다 더 가치가 떨어져 버리니까 참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테슬라 또 얘기를 해드려야죠. 테슬라가 또 악재가 떴다고 합니다. 사이버 트럭이 인도가 지연이 돼서 또 주가가 또 급락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사이버 트럭, 죄송합니다. 사이버 트럭이 인도가 연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이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엘라베마주 버미엄에 사는 사이버 트럭 구매자가 있잖아요. 맥스 피코라는 이 사람이 4월 13일 날 사이버 트럭을 픽업할 예정이었으나 배송이 취소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최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4월 20일이라는 잠정적인 새로운 날짜를 통보받았다고 이렇게 덧붙였다. 그래서 날짜가 연기되면서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또 악재로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지금 일론 머스크 CEO는 4월 21일 날인가 22일 날
모디 총리를 만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디 총리를 만나고 그 다음에 23일 날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테슬라 바닥이 아마도 테슬라 실적 발표 23일 날 전후로 바닥을 형성할 것 같다. 그때까지는 또 빠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도의 대바닥을 이루면은 또 이제 테슬라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그때 정도에 노려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국제관계를 또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지정학적 위기 뭐 이게 또 이렇게 화두가 되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제가 오지랖이 넓어서 많이 찾아보는데, 첫 번째로 지정학적 위기가 일어나는 이유는 미국의 힘이, 미국의 그 예전에 절대 패권이 조금은 내려왔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미국 말을 잘 안 듣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조금 개기는 국가들도 각각 생기면서 지금 이란이나 이런 데가 약간 개기고 있잖아요, 미국에. 그래서 그런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닌 미국이 이란에 있잖아요. 이란 드론과 미사일을 격추했다. 그러니까 이란이 이스라엘에 공격을 했었는데 그 드론과 미사일을 미국이 대신 막아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지금 이란과 접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란과 접촉을 해서 야, 이스라엘 체면도 있잖아. 이스라엘 가오도 있잖아. 가오라고 하죠. 가오도 있으니까 이란아, 네가 또 쇼맨십으로 한 대 정도 또 맞아줘라. 그리고 이렇게 하고 끝내자. 막 이런 식으로 조금 회유를 하고 있다, 이란을.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측에서는 뭐 재보복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죠.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 미국의 이 부채라고 하죠. 이 미국의 채권 부채가 1트릴리언 달러. 이게 뭐 하나로 치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영어로 그냥 외우는 게 더 쉬운데 1트릴리언이 넘었다고 합니다. 야, 이 부채가 거의 뭐 2배가 폭증을 했죠. 그래서 팬데믹 이후로 2배가 폭증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부채가 늘고 있는데도 강달러다. 그러면은 이게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강달러면은 그 달러 화폐보다 더 폭락을 하는 원화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달러나 아니면 원화도 웬만하면 화폐로 갖고 있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가 좋은 자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나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자산을 모아 가셔라. 근데 그중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 이거 매우 추천드립니다. 이건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걸 모아 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지금 미국이 이렇게 부채를 계속 늘리고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군사적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면은 또 파산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또 흘러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이건 예측이라서 뭐 모르겠고, 일단은 뭐 이렇게 부채가 늘어난다는 거는 모르겠어요. 이게 새로운 경제 관점이라서 부채가 늘어나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뭔가 불안합니다. 저는 이런 거는 불안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란이 사찰단에게 핵시설 폐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의 핵 발전소 공격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한다고 하면서 사찰단, 그러니까 이란이 핵 사찰단 접근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핵시설을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는 숨기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이스라엘이 또 행동에 나설지는 아직은 좀 더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기업 실적 발표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4월 17일 날은 ASML이 실적이 발표되고요. 4월 18일 날은 TSMC가 실적을 발표하고, 4월 22일 날은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이 발표를 하고, 23일 날이 중요하죠. 마이크로소프트랑 알파벳이랑 테슬라가 발표를 합니다. 그 다음에 24일 날 페이스북이랑 그 다음에 IBM, 램 리서치 뭐 이렇게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쭉 이렇게 이게 잘못됐나 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월 30일 날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실적을 발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날이 정말 중요해진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 전기차 관련해서 이렇게 중국 뉴스를 가져왔는데요. 지금 보면은 독일의 숄츠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면서 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뭐 이런 거를 하면서 만난다고 했지만, 결국은 그 뒤에는 독일이 경제가 좀 힘든데 우리가 잘 협력해서 경제를 살려봅시다, 이렇게 중국에 얘기를 하려고 갔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숄츠 총리도 그렇고 경제다. 경제가 살아야 지도자가 이런 명분이 서기 때문에, 그리고 숄츠도 연임을 하려고 하면 경제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경제 관련해서 중국과 상담을 하려고 갔다. 그래서 중국이 독일은 아주 필요한 상황이다. 왜냐, 중국의 값싼 인건비랑 자동화 시스템, 그 다음에 싼 뭐 원자재 이런 비용을 독일에서 이렇게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협력을 하려고 갔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뭐 과잉 생산 이런 걸 트집을 잡았지만 이거는 명분론적인 이런 거고요. 그냥 실질적으로 가면은 그런 건 트집 안 잡고
어떻게든 독일이랑 협력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독일 내에서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고 원자재 가격, 에너지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독일 내에서는 독일 기업들이 독일에서 만들면은 이런 경쟁률이 없습니다. 그 중국에서 만든 이런 제품보다 가격 경쟁력도 없고 품질도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독일에 5,000개 이상 독일 기업이 중국에 뿌리를 내렸고, 그 다음에 중국 시장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숄츠 총리가, 독일의 숄츠 총리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유럽이나 아니면 독일의 이런 업체들, 중소기업들이 다 거의 다 중국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폭스바겐은 제가 저번에 기사에서 말씀드렸고, 폭스바겐은 허페이에 25억 유로를 투자를 해서 공사를 지으면서 샤오펑의 플랫폼을 빌려서, 중국의 샤오펑 자동차의 플랫폼을 빌려서 전기차를 26년에 생산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BMW도 선양에 또 이런 BMW 모델을 생산할 거다, 26년에 생산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BMW나 이런 데가 전기차 이런 자동차 회사로 중국을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무슨 이유냐면, 중국이 이제는 진짜 전기차 이쪽 시장에서는 메인이 됐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자동화 시스템도 중국이 참 잘 되어 있다. 중국이 인건비도 싸고 이 자동화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효율성이 훨씬 다르다. 이 생산해내면은 효율성과 이런 단가가 중국이 워낙 싸기 때문에 독일 기업들이 다 넘어갈 수밖에 없다. 중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중국과 이제 이런 자동차 관련해서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거대 독일이 중국과 지금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 드라이빙 분야에서 협력 의지 공동 서명문에 서명을 했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있잖아요. 자율주행 개발도 이제 독일이랑 일본도 여기에 끼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랑 이렇게 합쳐서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다스 회사들이랑 협력할 것이다. 그러니까 독일, 일본이 우리가 그렇게 유명하다는 도요타, 그 다음에 독일의 폭스바겐, 이런 기업들이, 이런 유수의 기업들이 중국을 인정해주고, 중국의 자율주행이나 중국의 전기차 기술을 인정해주고 협력을 하겠다고 이렇게 협약이 나오고 있는데, 무슨 중국 기업이 안 좋다느니 한국 전기차가 최고라는 이런 뻘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이 지금 흘러가는 대세는 지금 LFP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이런 관련 시장도 중국이 메인이 계속 되고 있다. 그거는 뒤에서 또 신차 얘기해드리면서 알려드릴 것이고요. 폭스바겐은 DJI, 그 다음에 샤오펑, 프리테크 이런 기업들이랑, 그리고 호라이전 이런 기업들이랑 협력을 해서 스마트 자동차 기능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게 무섭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동 선언문을 작성을 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기차의 메인은 결국 중국 시장이 되는 게 맞다. 중국이 그리고 수준으로도 독일이랑 일본을 뛰어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자동화 기술, 이런 자동화 생산 제조 기술도 좀 중국이 어마어마해지면서 알리, 테무, 그 다음에 값싼 이런 제조업 단가가 나오는 이유가 이 자동화에 있다. 그리고 최첨단 이런 제품들도 이런 자동화로 나와버리니까 중국의 이런 전기차들이 그만큼 이렇게 왜 이렇게 싸지 요즘은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게 이런 제조의 혁명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올드 차이나 여기 기사를 가져왔는데 중국이 지금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의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욱더 이제 첨단 제조업을 더 육성을 하려고 하는 중국 정부의 이런 지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무서워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중국이 진짜 이제는 전기차 분야에서는 거의 이제 한 단계 위로 넘어섰다는 게 이 신차 나오는 속도만 봐도 어마어마합니다. 비아디에서 또 이제는 신차 3종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라인업을 확장으로 경쟁력을 갖추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신차 라인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쳤습니다. 이 디자인만 봐도 이게 거의 안드로메다급으로 가버렸죠. 이 디자인만 봐도 이게 누가 중국 거냐고 알 수가 있을까. 그래서 디자인 책임자인 볼프강 에거 이 사람 유명하죠. 이 사람이 프리젠테이션에서 슈퍼9이라는 이 비아디의 팡청바오 이 브랜드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수 전기차로 하고 있거든요. 야, 이거 디자인 보세요. 이 스포츠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스포츠카가. 야, 대단하죠? 이게 어떻게 중국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한자만 안 써 있으면 중국 건지 모를걸요? 그래서 이제는 디자인까지도
어마어마해졌다. 오히려 국내 전기차보다 훨씬 디자인이 이쁘게 나오거든요. 요즘 보면은 지금. 그리고 팡청바오 브랜드에서 SUV 슈퍼3라고 해서 이게 또 공개가 됐거든요. 이게 베이징 모터쇼에서 공개가 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쭉 보면은 슈퍼3도 전기차로 나와 있고요. 드론 시스템이 탑재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여기 이렇게 디자인만 봐도 이제는 뭔가 엄청 세련돼지고 진짜 이게 중국스럽지가 않다. 이제 디자인도 이쁘게 나오고 여기 위에 옵션으로 DJI 드론 있잖아요. 그 유명한 DJI 드론이 여기에 탑재될 수 있다. 자동 뭐 조정 기능까지 있어서 탑재가 된다. 야 어마어마하죠. 이제 우리가 도심 주행하면서 DJI 드론이 이렇게 시야를 밝혀주고 아니면은 뭐 시외 이렇게 뭐 할 때도 뭐 앞에가 막혀 있어. 그러면은 드론을 띄워서 왜 그런지 이렇게 보면서 빠른 길을 안내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드론으로 보면서 앞에 뭐 사고 상황이나 막히는 뭐 공사 상황을 바로바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기능까지 생긴다. 야 대단합니다. 이렇게 무섭다. 비아디에서 이렇게 무서운 기능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중국 전기차는 저기 멀리 지금 가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를 뛰어넘었다니까요. 그렇게 우리나라 뒤에서 광고 비용 받고 그렇게 빨아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제 전기차 기술은 중국이 더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모델이 있죠. 팡청바오에서 바오 8이라고 해서 이거는 약간 뭐라고 해야죠? 약간 정상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약간 정상적으로 그냥 기본적인 모델이 나왔다. 이런 디자인만 봐도 기본적으로 나왔고요. 양왕 U8보다 더 클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물 이렇게 워터프루프라고 하죠. 물 도강 기능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뜨는 기능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양왕 U8도 SUV인데 물에서 뜨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이 지금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그 기능이 나왔다고 하고요. 실사용이 나왔다고 하고요. 지금 보면 팡청바오에서 이렇게 비아디의 새로운 3가지 모델이 나왔는데 이런 거 보면서 진짜 중국 애들이 이제는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이 전기차로는 멀리 갔구나.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가 좁히기 힘들겠구나. 이런 수준까지 왔다. 얘네들이 이제 점점 밖으로 나온다고 하면 얼마나 무서워질까. 그리고 혼다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혼다도 지금 중국에서 이런 중국 플랫폼으로 새로운 전기차 브랜드인 얘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7년까지 6개의 모델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W 플랫폼, 그러니까 W 플랫폼 아키텍처 기반이고 얘 P7, S7, SUV 2024 SUV는 2024년 말에 판매 예정이고요. 얘 GT 세단은 25년 판매 예정이고요. 그래서 동풍 혼다, 여기 광치 혼다 여기에서 운영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설명이 나와 있죠. 중국은 새로운 전기차 브랜드 얘를 출시했습니다. 혼다에서 혼다 중국은. 그래서 또한 100% 중국팀이 개발했으며 하웨이의 라이트 필드 스크린, 그 다음에 CATL, 여기 CATL 들어가죠. 제가 매번 왜 소개해주냐 이런 거를 차이나 전기차랑 뭐가 관련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의 다 CATL이나 비아디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CATL 배터리 및 뭐 아이플라이 뭐 테크의 음성 기술을 갖춘 뭐 이런 기술이 있다. GT를 공개를 했다. 그래서 혼다 차이나는 35년까지 중국 내 판매량을 100%를 전기차로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혼다나 도요타나 이런 일본 자동차들도 한국이랑 협력을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랑 이런 전기차 협력을 해서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만 봐도 우리나라 그 전기차보다 훨씬 뛰어나죠. 우리나라 전기차보다 뭐 같은 H사의 전기차보다 훨씬 디자인이 뛰어나게 나온다. 뭐 우리나라 전기차나 아니면 우리나라 자동차 요즘 디자인 나오는 거 보면 진짜 괴랄하죠. 뭐 이런 괴물이 다 있나 이런 디자인으로 나오는데 지금 중국은 무난하게 나오고 있다. 중국의 이런 틀을 갖고 뭐 혼다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무난하게 디자인 나오고 있고요. 하웨이에서 지원하는 i2 브랜드 M5도 지금 사전 주문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기차 버전이랑 제가 말씀드린 EREV 연장형 전기차 모델 이게 나오고 있다. 하이브리드 같은데도 이 개발만, 그러니까 발전만 하면서 이렇게 배터리를 충전하는 엔진 이런 걸 갖는 EREV 모델이 또 나오고 있다. 그래서 뭐 1000km 주행까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야 중국은 진짜 멀리 가고 있구나. 점점 더 진짜 멀리 가고 있구나.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 대부분이 라이더 없는 HW 노아 옵션을 외부로 볼 수 있는 뭐 8개의 카메라와 뭐 여러 가지 레이더를 제공을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쭉 보면서 CT 노아 옵션에는 라이더가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센서 같은 거에 이렇게 막 주변을 볼 수 있는 자율주행할 때 이런 라이더가 뭐냐면 자율주행할 때 들어가는 핵심 센서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게 값이 비싸서 지금 테슬라는 이거를 떼어냈거든요. 싸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 라이더 기능이 없는데 라이더를 떼어내고 그냥 카메라 기능으로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테슬라의 HW 하드웨어 4.0 이것보다 오히려 중국의 이 라이더를 다한 이런 CT 노아 프로그램이 더 뛰어나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 HW 하드웨어 4.0은 경쟁력이 없다. 테슬라의 이런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맞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이런 슈퍼컴퓨터랑 이런 알고리즘으로 하는 자율주행이 맞는지 아니면 중국의 이런 CT 노아가 맞는지 일단 지켜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중국은 라이다를 쓰고 있고 테슬라는 카메라만 쓰고 있다. 중국은 라이더랑 카메라랑 둘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이 지금 이런 비싼 라이더 이 제품을 쓸 수 있는 게 라이더 부품을 쓸 수 있는 게 이 중요한 건 경쟁이죠. 로보센스나 비아디나 뭐 호라이즌 로보틱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자율주행 회사들이 이 라이더 센서를 개발하면서 가격을 계속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더 가격이 초기 모델보다는 거의 뭐 2배로 2배 가격으로 낮아진다. 그러니까 2분의 1 가격이죠. 죄송합니다. 2분의 1 가격으로 가격이 이렇게 낮춰졌다. 그러니까 라이더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는 이유는 뭐다? 경쟁을 통해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경쟁을 안 하면 좋은 모델이 안 나오고 가격도 소비자에게 전혀 친절하지 않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이 수많은 업체들 뭐 우리가 뭐 안 좋게 뭐 중국은 뭐 이렇게 경쟁하다 다 파산하고 망할 것이다 이런 국내 언론들은 뻘소리를 하지만 결국 경쟁을 하면 할수록 경쟁하면서 망하는 기업을 다시 파산하는 기업을 우리의 뭐 차이나 전기차 비아디가 인수를 하고 CATL이 인수를 하고 해서 더 커지면서 더 강해지거든요. 이렇게 싸우면 싸울수록 이 경쟁이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는 경쟁도 안 하면서 야 저거 중국 것들 뭐 우후죽순을 생기면서 500개가 나오면 뭐 500개가 나와서 100개로 줄어들고 뭐 100개가 50개로 줄고 다 망해버릴 것이다. 경쟁이 치열해서 다 망해버릴 것이다. 이런 거는 우리의 희망회로고 중국에서 이 경쟁을 하면 할수록 더 좋은 모델이 나오고 더 센 기업들이 나오면서 결국 걔네들이 이제 파산 업체들을 흡수하면서 더 강해집니다. 경쟁을 할수록. 그래서 우리의 바람대로 모두 다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쟁을 통해서 얘네들은 더 강해진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체리 브랜드에서도 엑시드라고 해서 이것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베이징 모터쇼가 4월 말에 열리는데 이 모터쇼에 맞춰서 이런 순수 전기차들이 계속 나오고 이 디자인만 봐도 이게 MPV 차량 같은데 보면은 엑시드 뭐 208이라고 해서 이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 디자인만 봐도 우리나라 이 이상한 자동차 있죠. 뒤에 막 디자인 이상하게 나온 SUV 차량 있잖아요. 뒤에 막 직각으로 나온 완전 못생기게 나왔는데 유튜버들이 그것도 뭐 나름 뭐 좋다 뭐 이렇게 빨아주는데 돈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못생겼거든요. 진짜 실제로 봐도. 근데 그 못생긴 디자인이랑 다르게 뒤에도 또 이렇게 이쁘게 나와 있고 디자인만 보면 이게 이제는 중국 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 차인지도 모르겠고 디자인은 웅장하게 야 이거 비싸면서도 예쁘다 이런 디자인으로 나온다. 이제 중국이 이런 수준까지 올라왔다. 여기에 자율주행 되고요. 전기차로 되고요. 주행거리도 국내 전기차보다 길고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힘들다. 이제 전기차에서 중국이랑 이제 세계에서 겨뤄야 되는데 과연 미국 말고 다른 시장에서 중국을 이길 수가 있을까? 저는 그게 의문이다. 그러니까 저는 확신을 갖고 차이나 전기차에 그냥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중국의 동펑 모터스가 전기차 브랜드인 보야를 이탈리아 시장에 진출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동펑 브랜드는 보야라는 이런 브랜드로 밀라노에서 프리젠테이션을 거쳐 유럽 대륙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보야가 이제 이탈리아를 시작해서 현지에서 이제 가치 사슬을 적극적으로 통합을 하면서 앞으로는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펑에서도 이제는 그러니까 동펑이라는 기업을 제가 차이나 전기차 2년 전에 3년 전이죠. 처음 투자할 때는 몰랐어요. 이런 기업이 있는지도 몰랐고
듣보잡이라 몰랐는데 제가 거의 뭐 이 뉴스를 뭐 거의 뭐 3년째 찾고 있으면서 이 무서운 게 뭐냐면 듣보잡 약간 우리가 몰랐던 중국 기업들도 이제는 수준이 얼추 전기차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다. 그리고 이제는 수출할 이런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는 테슬라가 갖고 있는 이 자율주행 기능까지 얘네들이 넘보고 있다. 그게 더 무섭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펑의 이 보야라는 브랜드가 이제는 여러 가지 차량으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로 이제 유럽 시장을 석권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석권하려고 하는 지금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판매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월 기준으로 홍콩 내 판매량을 봤는데 지금 보면 테슬라가 3,335대로 1위고요. 비아디가 2,370대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쭉 보니까 비아디의 실, 아토3가 각각 1471대, 535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쭉 보면은 가장 많이 팔린 게 모델 3 롱레인지, 지금 모델 3 롱레인지, 테슬라의 모델 3가 1867대 팔렸고요. 그 다음에 실이 1471대, 그 다음에 모델 Y RWD가 1126대, 그 다음에 아토3가 535대 이렇게 팔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보면은 브랜드 등록 숫자 보면은 테슬라가 1등, 비아디가 2등, BMW가 3등, 그 다음에 벤츠가 4등, 그리고 기아가 여기 또 아래에 있네. 기아가 몇 등이죠? 8등인가요? 8등인가 7등인가요? 8등이구나. 8등이고요. 그 다음에 도요타, 아우디, 볼보, 폭스바겐, 그다음에 여기 현대가 있으면 현대 있고 혼다, 오라 이런 식으로 있다. 그 아래 브랜드들도 있는데 그냥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3월까지 판매된 브랜드 숫자고요. 그다음에 호주에서 전기차 판매 대수를 가져왔는데요. 호주도 지금 중국이 수출하는 나라 중에서 죄송합니다. 나라 중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갖고 있다. 그래서 호주에서도 지금 잘 팔리고 있다. 중국 브랜드들이. 그래서 유럽에서는 MG4를 제외하고 중국 제조사들이 현재 특별히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지만 호주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호주에서는 잘 팔리고 있다. 그래서 3월 판매 결과를 직접 확인해봐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모델 Y가 6,835대, 모델 3가 5,954대. 이게 중국에서 수출이 된 겁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서 수출이 된 거고, 아토3가 2,211대. 이거 중국 거죠. 비아디의 또 실이 1,573대. MG 이것도 중국 브랜드. 테슬라는 뭐 미국이라고 치고요. MG4도 1,335대. 그 다음 BMW는 이거는 유럽 브랜드. 비아디 돌핀이 688대. 기아 EV6 잘 팔리네요. 589대. 네, 볼보 이것도 거의 중국이라고 봐야겠죠. 444대.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도 124대 이렇게 팔렸는데 중국 브랜드만 봐도 뭐 여기 보세요. 지금 MG, 실, 아토3, 볼핀, 그 다음에 뭐 볼보 뭐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다.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은 뭐 미국 브랜드이긴 하지만 이것도 중국 생산이죠. 그래서 테슬라의 이런 판매도 중국에 생산된 게 수출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거의 호주에 그 자동차 브랜드가 없는 이런 나라에서는 진짜 테슬라 아니면은 중국 전기차가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면은 미국 제외하고 뭐 요즘 유럽을 또 제외하고 보면 동남아나 남미나 아니면 호주나 뉴질랜드나 이런 시장들 보면 자국 브랜드의 뭐 전기차나 자동차가 없는 이런 나라들 보면은 여기에서 1, 2등 먹고 있는 게 어디냐? 1, 2등을 석권하고 있는 게 테슬라랑 비아디다. 비아디랑 중국 브랜드들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브랜드가 진출 못했다고요? 진출하고 있잖아요. 기아 EV6가 지금 진출해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결국은 전 세계로 가면 갈수록 어디 전기차가 잘 나갈 것이냐. 이건 뭐 거의 이제 점점 이 그래프나 아니면은 이런 자료들만 봐도 점점 이 판매량이 중국 전기차가 늘어난 거 보면서 앞으로 전 세계를 거의 중국 전기차들이 거의 석권하지 않을까. 뭐 지배까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뭐 판매량을 거의 석권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배터리 기술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테슬라를 비롯한 뭐 테슬라의 이제는 뭐 어깨를 나란히 견줄 수 있는 이 자율주행 시스템이죠. 자율주행 기술도 있고 모터 기술도 있고 그다음에 싸게 만드는 이런 제조업 기술, 제조업 이런 인프라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다 있다. 그래서 토요타 보니까 토요타가 로보택시용으로 지금 DD 자율주행을 이용할 것이다. 그래서 DD 자율주행 이런 시스템도 계속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DD가 원래 이 우버 택시처럼 택시를 이렇게 하는 플랫폼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택시를 기반으로 여기도 아마 로보택시를 만들려고 할 거예요. 왜냐? 택시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택시 이런 이용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로보택시를 만들려고
디디에서도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도요타에서 도입을 해서 로보택시에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점점 무서워지고 있구나. 이제 중국 기술이 AI 관련해서 이거는 뭐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뭐 여러 가지 뭐 플랫폼도 뭐 전기차 플랫폼 하드웨어가 훨씬 좋다. 중국보다 좋다. 뭐 테슬라 뺨을 친다. 뺨을 치울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는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거는 뭐 조금 우열을 가릴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 소프트웨어거든요. 테슬라도 그렇고 중국 전기차도 그렇고 이 소프트웨어 파워가 중요한 건데 거기에서 우리나라 전기차는 아예 원시 시대다. 아예 따라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망한다고는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밀리는 겁니다.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